SEC 위원장이 바이낸스로 영입이 되었다면 리플과의 소송도 과연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을까요? 이 겐슬러 위원장이 취임이 확정되기 전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소송 진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크게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겠죠. 이미 소송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답답한 모습들 속에 투자자분들의 답답함의 목소리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이 지속적인 약세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초기 암호화폐 도입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은행 실버게이트가 지난해 회계 연도에 대한 10-K 보고서 제출에 2주 이상 더 소요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을 하였습니다. 실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실버게이트의 재무 상태는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제 작년 4분기에만 손실이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버게이트의 우리의 자본력은 여전히 양호하지만 규제와 법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죠. 이로 인해서 실버게이트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했던 거래소들이 이제는 다른 은행들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당장 프라임 고객을 위한 USD 뱅킹 파트너인 이 실버게이트 은행과의 협업을 중단하였죠. 더 이상 실버게이트를 통한 결제를 수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대응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USDT를 달러로 환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특히나 미국의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공포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 실버게이트 사태가 코인마켓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번 하락을 통해 추가 매수에 들어간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일은 특히나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 들어가는 일은 두려움보다는 또 설렘이 더욱 가득한데요. 이번 실버게이트는 크립토커런시 자체적으로 발생한 위기가 아니기에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추가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지난 11월 발생한 FTX 사태와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FTX 사태는 엄밀히 말해서 FTT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물론 그 뒤에는 사실상 FTX에 방만하고 부패한 운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자체적으로 발생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2년 11월 발생했던 하락은 1월 들어서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죠. 이번 실버게이트로 인한 하락 역시 그렇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22,000달러를 지지받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인데요. 이 시장의 금리에 대한 공포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겹치면 더욱 빠질 법도 한데 생각보다 22,000달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 공포가 사라지고 문제가 어느 정도 이슈에서 멀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FTX 사태가 발생을 했고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시장은 꽤나 빠르게 회복이 이루어졌죠. 2022년 루나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그 피해로 망연자실에 있는 투자자들이 있지만 시장은 이와는 다르게 회복 중에 있는 상태이죠. 결국 코인마켓은 사이클을 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저점의 그 어딘가이며 이번 하락은 단기적으로 매수하기에 꽤 좋은 포인트를 마련해 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의 상황이 이제 암울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분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의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현재 상황을 2019년과 비교하며 분석을 하였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위의 차트는 2023년 현재 차트를 나타내고 이 밑에 차트는 2019년의 차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차트상에서 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아래는 RSI 즉 상대 강도 지수를 나타내는데요. 이 강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를 RSI를 2019년과 비교를 하면 상황이 매우 유망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 비트코인을 5,000달러에서 8,000달러 이상으로 보냈던 것과 같은 촉매
히든 다이버전스가 이제 막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석들이 단기적으로 바로 적용이 되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 좋겠지만 이 궁극적으로 하는 말은 지금의 단기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마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 규제에 관한 문제로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규제의 중심에는 현재 글로벌 경제를 쥐고 있는 미국, 거기서도 SEC로부터 문제들이 파생이 되고 있는데 지난 2월이죠. 이 크라켄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했고 이를 중단하며 3천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를 시작으로 SEC가 미친 듯이 규제 칼날을 들이대게 되는데 헤지펀드 투자 자산 규제에 코인을 포함한다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커스터디 요건을 강화하겠다라는 등 점점 선을 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 블록체인 협회 또한 SEC를 강하게 비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그리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이죠. 이 JP 모건 역시 SEC의 현 규제가 상당히 과하다라면서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재미난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바이낸스가 한때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죽어라 욕먹고 있는 문어 대가리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고문으로 고용하려고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바이낸스는 한때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고문으로 고용하려 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암호화폐 거래소 거대 기업인 바이낸스는 게리 겐슬러가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되기 몇 년 전부터 고문으로 고용하고 싶어 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낸스 직원들의 정보를 인용해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겐슬러가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 이 월스트리트는 이제 겐슬러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과 2019년에 겐슬러를 합류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겐슬러 전 바이낸스 벤처 부문 책임자 엘라장 해리저우가 참여한 2018년 10월 회의가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저널에 따르면 저우는 당시 바이낸스가 자금을 조달한 회사에서 일했다. 저우는 당시 채팅 메시지에서 겐슬러가 고문직을 거절했지만 라이선스 전략을 공유하는 데 관대했던 것으로 본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낸스는 이전에 몬타나의 전 상원 의원 맥스 포커스를 포함한 다른 미국 정보 관리들을 고문으로 두었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참 이제 게리 겐슬러라는 인물이 SEC 위원장직을 맡기 전 상당히 유능한 인물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관련하여서 저명했던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SEC 위원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크립토 마켓에 있어서 더없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었는데요. 아쉽게도 막상 SEC의 위원장직을 맡고 이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이 유능했던 크립토 관련 지식들이 오히려 칼이 되어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이때 바이낸스가 게리 겐슬러의 영입에 성공했었다면 시장은 지금과 조금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을까요? 네, 현재 SEC 위원장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이 투자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규제의 칼을 들이밀고 있지만 이러한 목소리와는 다르게 규제와 관련해서는 뭐 하나 제대로 내세우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산업이 탄생을 할 때는 이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주어야 하는데 이건 뭐 채찍만 주구장창 주고 입으로는 마치 본인이 영웅인 양 떠들고 있으니 당연하게도 시장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SEC 위원장이 바이낸스로 영입이 되었다면 리플과의 소송도 과연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을까요? 이 겐슬러 위원장이 취임 확정되기 전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소송 진행 여부와는 관련해서는 뭐 크게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겠죠. 이미 소송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겐슬러가 바이낸스의 제안에 OK를 했어야 하는데 참 아쉽기만 한데요. 이미 뒤엎을 수 없는 일, 과거의 아쉬움은 묻어두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야만 하겠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규제와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 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또한 움직임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암호화폐와 관련하여서는 대형 메이저 증권사들의 관심이 수년 전부터 지속이 되었는데, 이러한 흐름을 통해 작년이죠. 2022년 당시에는 증권사들이 2022년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상반기에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었는데, 이 미래에셋증권과 NH농협, KB 신한투자증권 등이 내년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인가 및 법인 설립 신청에 나섰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소식이 나오고 얼마 뒤 국내 증권사들에게서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은 사실 무근이라며 나온 내용에 대해서 단호히 일축하였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체거래소 ATS 설립 소식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대체거래소 설립은 가상자산 거래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ATS 대체거래소라는 것은 기존 증권거래소의 주식 매매 기능을 대체하는 거래소를 뜻하는데, 이 크립토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말이었죠. 하지만 이 증권사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줄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어제이죠.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제6차 디지털 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신한금융투자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신한금투 증권사도 비증권형 토큰 거래 허용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증권사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에 참석해 이같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서장은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증권사에서 비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포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도가 높은데, 이를 억제하면서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선 수십 년간 금융사고를 겪으며 당국과 소통해온 전통금융기관이 적합하다라는 주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크립토 업계와 전통금융기관의 기술적 격차가 2년에서 3년 정도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따라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등이 금융기관에 부여돼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당국이 금융사의 암호화폐 투자 및 거래 등을 금지한 조치를 완화해달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현재 이제 이러한 흐름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 하나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죠. 이 전통 금융그룹의 최강자 은행권, 증권사, 투자은행들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크립토 마켓에 대하여 미래의 먹거리라고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물밑 작업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다만 정부 당국 입장에서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법안이 정해진 것들이 단 하나도 없다 보니 쉽사리 먼저 나서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이제 쉽게 말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물며 얼마 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증권형 토큰 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비추었지만, 이 금융당국에서 리플 소송을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이 크립토 마켓 관련한 규제에 관해서는 전 세계가 미국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증권사에서 비트코인이 거래가 가능한 미래, 이제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미래는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며, 증권사에서 거래를 할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지에 대해서는 온전히 투자자들의 몫이 되겠죠. 이 대한민국의 빗썸이나 업비트와 같은 대형 거래소들 역시 경쟁자가 증권사라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서 안정성이라는 측면, 증권사가 당연히 안전해 보이며, 이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에게 더욱
이점을 줘야 하는 구조로 경쟁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 크립토 투자자들은 더욱 혜택을 받으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증권사에서 크립토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이제 크립토 마켓이 당국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로서 작용을 하며 거대 유동성 자본의 유입 또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현재 아무리 상승장의 초입 단계라고 해도 마치 크립토 윈터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현 상황에서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그저 희망 회로로 보일 수밖에 없죠. 이 투자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 좋은 말들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가까운 미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해지기 전에 선점을 해 놓아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정해지고 모두가 좋다고 할 때는 이미 기회는 없습니다. 과연 2년 뒤, 3년 뒤 크립토 마켓에 투자한 것을 두고 후회를 하게 될지, 투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